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24년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25년에 어떤 ETF들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지를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마무리를 해보면 24년에 우리는 국내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국 주식으로 체질 전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커버드 콜이라는 투자 전략을 발견했고, 우리가 단타 혹은 짧은 기간에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체질 변화를 하면서 배당이라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 그리고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가 좀 그려지는, 그리고 연금과 IRP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좀 그려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다시피 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앞서가시는 분들은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을 좀 겪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또 한 2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파이만 알았을 경우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SPLG나 QQQ나 QQQM,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개에 투자하는 맥스, 그다음에 RSP, 동일 가중 투자, 여러 가지 이 스파이 이외에도 다른 지수 형태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배당 투자,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배당 투자를 바탕으로 시드를 차근차근 모아가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산을 꾸준히 불려가는 그런 노력을 했던 이 세 가지 큰 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고점입니다. 근데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고점이었다라는 거. 5년, 10년, 20년, 30년 돌아보면은 늘 연평균으로 고점이었던. 그래서 24년 들어서도 지금 50번 넘게 고점을 갱신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원래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금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어느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라고 하는데 대행을 또 탄핵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외신에서 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불안한 모습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에도요, 국내 주식은 아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ETF의 특성을 보면, 사실 ETF의 특성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자신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과를 얻고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내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형태는요, 특히나 주식의 급락을 막는 형태로, 상방은 제한되어 있겠지만 급락을 막는다라는 형태로서 우리가 8월 5일 날 경험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타미당 2호가 대표적인 연간 수익률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주가까지도 24년 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타미당 2호가 사실 가장 큰 우리 24년의 보물 같은 수혜주였습니다.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이 컨셉으로 SCHD는 배당이 3% 후반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당이 성장할 때까지는 과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커버드 콜을 바탕으로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엣지는 자산으로 실제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면서 연 배당률이 10%만 나와도 좋은 건데 주가까지도 한 9%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 4대 시리즈를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에 들어가도 성과가 좋았던 거죠. 12월 배당은요 0.96%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당 96원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감을 했고, 1년 동안의 배당을 돌아보게 되면 24년부터 0.88부터 시작해서 0.96까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믿음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던 그 노력 덕분에 한 해 동안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기록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타미당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 1년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배합하지 않고 꾸준히 내 포트를 지켜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엣지 자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바로 코덱스 서학개미였습니다. 미국 서학개미인데 10,000원에서 어느덧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총도 제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100억, 200억이었거든요. 지금 1,000억인데요. 1,200억까지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학개미 역시 100억대였는데 지금 300억을 넘어서서 460억까지도 시총이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원에서 2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처럼 ETF를 투자하게 되면 이런 종목에 몰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비만 치료제에 투자하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종목들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아무래도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한 번에 내면은 꼭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버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만회하려고 도전했을 때 또 힘든 시기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ETF라고 검색해보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서학개미가 순자산이 1000억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돌파함에 있어서 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다 좋아요. 종목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들어가 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아이온큐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랑 좀 다른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2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인데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10개 종목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좀 유니버스가 조금 까다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급등은 안 하더라도 급락을 좀 막아주는 형태로서 시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일일이 보는 것도 어렵겠지만 저렇게 가장 핫한 종목들을 사주는 ETF들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좀 엣지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들 속스 지수를 많이 쓰는데 에이속스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나스닥이 새로 만든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른다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새롭게 신규로 나온 ETF인데 이때만 해도 10,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1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렸던 거 AI 관련된 거에 포커스를 더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통적인 반도체에 있어서는 속스 지수가 일정한 역할을 했었지만 최근에 AI로 시대가 완전히 넘어오면서는 좀 신규 새로운 지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니즈를 아주 타이거가 잘 파고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텔을 빼고 엔비디아와 AMD, ASML,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을 들어가고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밸류체인 들어가 있고요. 종목이 이렇게 뭐 뜨문뜨문 있어 보이지만 이게 16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엣지 자산 너무 타미당해서 배당 10%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배당금을 자체로 다른 좀 공격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거가 제가 초반에 투자를 추구했던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워낙 많은 ETF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 좀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한데 제가 처음 배당 투자를 하면서는 배당금을 바탕으로는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첫 투자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리 팔고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꾸라지는 종목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 차별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경제적 해자 같은 것들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코노믹 모트라는 경제적 해자 ETF가 또 있었죠. 그래서 수익률을 봤을 때 SCHD랑 스파이, S&P 500보다도 성과가 더 좋았던 모습인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만 담는다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해자 컴퍼니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타미당이나 우리가 코미텐 혹은 에미당 이런 종목들을 배당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70% 맥스 정도로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어떻게 꾸미는지, 아니면 연금자산이나 IRP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채권 혼합 ETF와 동시에요. 그래서 산업재, 헬스케어, IT,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동일 가중,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 모트 똑같은 비중으로 기초지수를 안정적으로 잘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에서 이런 ETF가 나와 있으니까 에이스 한국판 이코노믹 모트 경제적 해자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IRP랑 연금에 투자하기에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동일 가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24년도에도 급등한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23년도에도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이 바로 미국 와이드 모트 독일 가중입니다. 배당은 따로 지금 0.37, 0.39 정도 나오긴 하는데 배당이 목적이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종목에 대한 가치 성장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가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제도권에서 리츠 종목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와 가격이 오르는 시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떨어지는 시기에는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재투자를 하시거나 좀 추가적으로 담으면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이 막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지만 가격이 막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은 안 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7%에서 한 9%, 10%까지도 늘어난 배당을 잘 챙기시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데,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미국 부동산 리츠가 낫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국내 부동산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성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떨어질 것이 더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관성적인 측면과 탄력성의 측면에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다시 돌아보면 떨어지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자율주행, 제가 25년도에 아주 제일 핫하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고요. 1, 2, 3차 산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AI 시대까지 와 있는 자율주행, 그래서 현재로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머물러져 있는, 손을 꼭 잡고 운전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인데, 책임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조사에 들어가 있는 책임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책임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이 산업인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졸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각국의 명운을 걸고 아주 엄청난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모빌아이, 그리고 모빌아이의 대항마인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프라와 팔란티어, 팔로알토까지도, 팔란티어는 AI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경찰의 수신호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팔로알토는 여기에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보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에이스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덱스나 타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코스피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거가 조금 더 미국 주식에 특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타미당을 앞서서 시장을 거의 선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에이스 자산운용에서는 좀 엣지 있는 자산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70%는 타미당으로 메꾸신다라고 하더라도 30%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내 미래를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에이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코덱스 같은 혹은 소리나 라이즈 같은 종목들에서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찾으신다라기보다는 에이스에 찾으시는 것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는 제가 25년에 자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건 어디서 보냐라고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블룸버그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투자에서 나오는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가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비아디, 샤오미,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해서 비아디, 바이두, 그다음에 모빌아이, 테슬라 그다음 관련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버드콜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P 500을 바탕으로 한 에이스 커버드콜, 그 다음에 타이거 S&P 4개 커버드콜이었는데 얘가 배당 수익률이 15%였고요. 얘는 10% 조금 넘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과가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만약에 횡보장이다 라고 하시면은 좀 더 횡보장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에이스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장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장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타이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버드콜 있어서 극대화된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타이거, 시장이 조금 횡보하거나 약간은 또 상승폭이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에이스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도 12% 배당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커버드콜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제피와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 있는 ETF였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S&P 500, 타이거 S&P 500도 여러분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커버드콜에 있어서 한번 옵션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IRP에서는 채권 혼합형 S&P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서 채권 혼합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5년에도 우리 안정된 수익률로 좀 더 노후의 경제적 자유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